안녕하십니까. 성우아빠 신보민이라고 합니다. 아토피 완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할아버지하고 건우하고 성우하고 수박하고 참외를 따고 있는 사진입니다. 성우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그렇게 피부가 매끄럽질 않습니다. 않다라는 걸 아마 큰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박과 참외를 들고 있는데 이마라거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렇게 피부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살 때 여름 6월달 사진입니다. 성우의 사진. 아토피 상태 가려워 죽겠네 하고 지금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목 부위를 긁어 가지고 지금 2차 감염이 되고 이렇게 체액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아토피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지금 심해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개선 상태 사진입니다. 개선 상태. 이렇게 부족한 미네랄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으로서 인위적인 조종을 해주니까 45일째 처음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더만요. 이제는 살겠네 하고 지금 성우가 웃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선 상태 사진이고요. 여기도 목도 지금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여기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턱은 더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이 겨드랑이 부위는 아직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팔도 많이 좋아졌죠. 아토피 상태보다는 많이 여기도 하얘졌고 여기도 많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발적이 일어난 부분이. 여기도 이제 많이 전체적인 사진으로 봤을 때 많이 지금 엄마 아빠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하고 성우가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얼굴도 지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치 상태 6개월 된 경과 사진입니다. 6개월. 이제는 날아가겠네. 지금 성우가 날아가겠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완치 사진에서 이렇게 팔 깨끗하죠? 그 다음에 아빠하고 같이 찍고 있는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7년 만에 아토피가 완치되었네요. 아빠 덕분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도 답변을 했습니다. 아빠도 성우 덕분에 오늘부터 편안히 살 수 있겠구나. 아빠가 더 고맙다. 산전수전 공중정 내 인생. 이제 끝. 아빠도 이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이냐? 기존에는 대부분 보면 아토피 환자들이나 이렇게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원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까? 무슨 약을 먹을까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원인. 자, 원인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면 왜 공부를 못하는가? 어떤 과목을 공부를 못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매만 때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습지라거나 과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학교만 다녀서 공부 못해서 학원 보내는 것을 보고 인위적인 조종을 해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어리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면 더 잘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근데 영양이 불균형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피부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졌냐, 어떤 영양이 어떻게 부족하냐를 알아야죠. 아토피에 있어서 영양의 불균형은 필수 미네랄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양학에서 영양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6대 원소까지 한다면 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루는 게 아니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필수 미네랄 부족인데, 자, 그러면 이 필수 미네랄 부족은 뭐냐? 다시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아토피는 중금속 중에서 수은이나 나비나 알루미늄이 많던지, 필수 미네랄에서 아연이나 인이나 굴이나 셀레늄의 수치가
부족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토피가 걸린 아이를 볼 때 그 아기 몸속에 어떤 원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토피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눈으로 보고만 판단할 뿐이지 우리 아기 몸속에 어떤 중금속이 많아서 어떤 미네랄이 적어서 아토피가 생겼다라고는 꿈에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본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금속 중에서 수은 어패류에가 많습니다. 어패류. 물고기, 대형 생선, 그러니까 뭐 참치라거나 왕고등어 이런 곳에 수은이 많습니다. 납은 뭐 페인트, 담배 연기, 새집, 공산품, 포장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알루미늄이죠. 애들한테.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먼지,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캔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알루미늄이 몸에 쌓이는 것은 밀가루 표백제, 밀가루 팽창제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밀가루가 나쁜 게 아니라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팽창제, 표백제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이 몸에 쌓였을 때 아토피가 생기는데 왜 그러면 아토피가 생기느냐? 알루미늄 수치가 높으면 필수 지방산인 인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 필수 지방산은 뭐죠? 몸에 꼭 필요한 기름이죠. 필수 지방산 오메가6, 오메가3의 흡수를 알루미늄이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피부 건조, 두 번째 피부 가려움증, 세 번째 각질이 생깁니다. 노인분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떨어진 분들도 계시죠? 아토피 환자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떨어진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체질이거나 그게 아니라 필수 지방산이 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까지는 모르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자, 여기서 또 다음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아연이 부족했을 때와 구리가 부족했을 때 증상이 비슷합니다. 피부질환이 나거나 탈모라거나. 그런데 구리가 부족했을 때는 부딪혔을 때 멍이 잘 듭니다. 코피가 잘 터집니다. 혈관 파열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 파열. 셀레늄. 다음은 셀레늄인데 셀레늄은 몸 전체 면역력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수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셀레늄은 필수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입니다. 셀렌이라고 하는 아토피 환자가 아니고 암 환자들이 셀렌이라고 하는 기능성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이 셀레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셀레늄만 균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필수 미네랄이 전체적으로 균형 범위 안에 있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원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금속 중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수치가 높든지 많든지 필수 미네랄 중에서 아연인 구리 셀레늄의 수치가 적든지 부족할 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80% 정도가 아연과 인이 함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죠.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뼈를 다쳤을 때 엑스레이 CT 찍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환자, 당사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녹여서 분석을 해보면 중금속과 미네랄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우를 검사했는 그 성우의 1차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중금속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미네랄 중에서 가운데가 균형 범위입니다. 왼쪽은 적어서 불균형, 오른쪽은 많아서 불균형인데 여기 균형 범위 중에서 왼쪽으로 부족한 것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7년 만에 우리 성우 몸속에서 이러한 원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칼슘하고 마그네슘, 아연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이 중에서도 칼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마그네슘까지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 몸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근육이 뭡니까? 심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산소하고 영양분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는 심장의 효율이 100%보다는 더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 무력감, 피곤함, 우울함, 쥐가 잘 난다거나 팔이나 이런 근육에 쥐가 잘 난다거나 피곤했을 때 눈가에 근육이 떨린다거나 몸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혼자서 떨리는 이걸 보고 이제 경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한꺼번에 부족했을 때 많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1차 검사는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성우한테 인위적으로 영양 부족한 영양제와 흡수를 돕는 비타민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6개월간 부족 미네랄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을 공급해 주어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4가지 원소는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토피가 45일째에 80% 정도 개선이 되었고 6개월 되니까 아토피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차 검사 결과까지 아토피가 완치되는 1차, 2차 검사 결과를 지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3편에서는 성우를 3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6번의 모바일 검사로 추적 검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가의 검사를 해봤습니다. 3편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